이 생성형 AI를 우리가 그냥 단순한 해조로 이제 접근하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쓰면 쓸수록 수준 이하의 우리가 답변으로 계속해서 이제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택권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리는 이너리드 박설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 AI 비전공자였고요. 17년 동안 방송통신기업에서 직장인으로 월급만 받고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작년에 이제 퇴사를 하고, 제가 많은 실패의 경험과 그 다음에 또 성공의 경험으로 저와 같이 AI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개인부터 기업, 기관분들 대상으로 그 관계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치를 바탕으로 그 부분을 좀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간과 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가 선택권이라는 걸 만들어 드리는 그러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뭐 어떤 AI가 제일 좋다라고 이제 확답을 하기에는 지금은 너무도 빠른 변화의 시기라서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챗GPT 위주로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아마 이제 뭐 보시는 독자님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오래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 그 스타일을 많이 익숙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챗GPT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퇴사 전에는 퇴사를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좀 탐구하고 정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AI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안에 있는 경험치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토대로 이 AI와 어떠한 그 동료의식을 가지고 저희 브랜드를 만들어 볼까, 이런 걸 처음에는 좀 했고요. 지금 중간에 이제 저는 사실 브랜드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운영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제가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그 다음에 리소스를 갉아먹는지를 스스로 이제 AI와 함께 많이 질문도 해보고 정의를 해보면서 그 구간을 좀 덜어내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부분을 또 자동화하거나 또 그 부분을 이제 또 솔루션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AI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프롬프트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이제 챗GPT도 지금 4년 정도 이제 나왔고 여러 생성형 AI가 이제 유행도 됐는데, 그 안에 이제 프롬프트라는 거 떼어놓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행이 많이 바뀌었죠, 트렌드가. 처음에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포괄적으로 시작해서 뭐 지금은 뭐 또 하네스까지 나오고 뭐 루프 엔지니어링까지 뭐 이렇게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는 바뀌는데, 이 프롬프트가 사실 쫓아가다 보면 일반인은 너무도 사실은 학습하기 버겁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요. 그거 사실 학습이라고 하면 일단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주안을 했던 거는, 저도 비전공자였고 제가 직접 AI로 뭔가를 브랜딩하고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냈던 그 근간은 제 안에 가지고 있던 고유한 경험, 그리고 각자만의 도메인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제조업에 계실 수도 있고 의료업에 계실 수도 있고, 저는 뭐 통신업에 있었지만 각자만의 도메인에서 우리가 또 경험했던, 또 그리고 도메인이 굳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살아오면서 누구나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암묵지라는 좀 단어를 쓰는데,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각자만의 고유한 경험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 AI 시대에 우리는 잘 활용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저 스스로도 그랬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남들이 준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리고 뭐 유튜버나 우리가 유행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뭐 이렇게 유행을 뭐 어떻게 선도하는 그 정형화된 남들이 준 프롬프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게 다 해외에서 오는 거였는데, 그런 걸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맹목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쓰다 보면은 정작 제 결과물과 내 업무와 내 브랜드, 비즈니스에는 그분들과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질 않다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그러한 프롬프트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에 있는 경험치를 바탕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의할 수 있는 경험치를 바탕으로, 그걸 내 안에 있는 이너, 그걸 바탕으로 한 프롬프트를 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으면 꽤 좋은, 그리고 준수한,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좀 정의를 했고요. 그 안에 이제 기법도 당연히 좀 필요하시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이제 제가 고안한 제가 이너리드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프롬프트 앞에 익숙한 단어 앞에 이너라는 또 이걸 이제 합성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프롬프트 뭐 이제 원론적인 이론적인 얘기를 좀 이제 하면 복잡하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이 생성형 AI의 그 기본적인 그 시스템 설계라고 할까요? 그 기본적인 수준 자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줘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평균값 정도에서 이 생성형 AI가 학습한 수준에서 답을 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 생성형 AI의 본질을 좀 따져보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LLM이라는 모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안에 단어로 의미를 따져보면 언어가 있어요. 랭귀지 기반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인간과 인간에서 대화에서도 언어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는데 사실 그걸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굉장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생성형 AI를 우리가 그냥 단순한 해조로 이제 접근하게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쓰면 쓸수록 수준 이하의 우리가 답변으로 계속해서 이제 편협한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욕심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를 우리가 좀 도구도 또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망치를 두드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냥 처음에 배웠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만 그냥 간단하게 끝낼 텐데 이게 좀 익숙하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시도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AI라는 도구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두려웠다가 그 단계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두서없이 이제 그런 긴 질문이면 당연히 좋은 답이 나올 거다라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좀 하는데 사실 지금 AI 성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길고 두서없는 우리가 질문을 하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하더라도 예전보다 굉장히 좀 얘가 판단하는 능력이 좋아지긴 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질문이 꼭 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건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과연 어디를 향할 건지.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쓴다고 그러면 보고서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사결정자나 아니면 우리의 이제 이걸 사줄 고객들이 바라봤을 때 결정하는 숨은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는가, 이게 보고서에 다 담겨져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AI한테 질문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건 되게 중요한 출발점인데 그냥 무작정 동분서주하고 막 이렇게 길게 푼다고 해서 그거는 사실 이제 좋은 방식은 아니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AI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지고 또 일단은 우리 일반인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길게 답변하거나 그럴싸하게 답변하면 사실 이제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질문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왜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한 보고서든 아니면 뭐 비즈니스의 어떤 아이디에이션이나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답을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럴싸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뭐 그걸 읽고 판단을 바로 적용한다거나 하는데 제가 왜 자꾸 질문을 이제 좀 많이 드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스스로 제어하는 입장도 됩니다. 네, 이게 유식한 말로 휴먼 인더 루프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꼭 개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공식처럼 답이 나오고 질문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지 않고 중간에 이제 약간 어떻게 하죠? 비판적인 사고로 접근하게 되거든요. 아, 이 답이 왜 나왔고 이 답이 혹시 출처나 근거,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할루시네이션이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우리가 하면 사실 AI가 이 답을 왜 만들었는지 추론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 답변을 또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차 검증이라는 단계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밀도 있는 답을 우리가 스스로 검증할 수도 있고 활용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게 가장 간단한 거죠. 이 답을 너가 출력하게 된 근거와 출처를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 라고 질문만 좀 우리가 한마디 던져준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서로 교차 검증을 그 한 툴에서도 우리가 좀 유용하게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것도 이제 뭐 제가 딱
완벽한 그 기준점을 하시면 또 제 방식 그대로 또 활용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요거 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우리가 AI를 접근할 때 질문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이제 정의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형태가 바뀐 거죠. 자영업자 비즈니스로 이제 우리가 접목을 한다고 그러면 나쁜 질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뭐 해줘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구체성도 없고요, 목적도 없고요,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목표나 포맷도 없습니다. 그 요소가 이제 AI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됐든 어떤 분이 됐든 그냥 그 단편적인 질문에는 단편적인 답의 밀도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요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고 질문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좋은 질문은 어떤 거냐? 반대로 얘기해서 AI가 서로 헷갈리지 않을 요소를 담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 이너 프롬프트에서 주의하는 거는, 그 자영업자 분들은 각자 그 자영업자만의 경험치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손님이 언제 들어오시고 장사가 안 되는 비수기가 어떻고 우리 음식 서빙할 때 무슨 뭐 이런 굉장히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자영업자만의 그 도메인 지식이 있단 말이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RMS 프로모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롤이라고 합니다. 이제 역할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현재 너무 이제 비수기라서 장사가 안 돼서 마케팅을 좀 활성화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역할을 줄 때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세계 최고 수준의 10년차 이상의 뭐 이런 이제 미사용어를 좀 붙여서 정확한 역할을 부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M은 미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미션을 주는 겁니다. 내가 현재 어디에서 어떠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비수기로 이제 마케팅을 좀 증대시키고 싶고 뭐 전환율을 높이고 싶다라는 정확한 이 미션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고요. 나머지는 S가 스페시픽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시는 이제 경험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너 프롬프트가 이제 거기서 좀 많이 중요한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각자 계신 독자님들이 필요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십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자영업자 중에 요식업이다. 그러면 우리 음식의 주 장점은 이런 건데 요걸 이 비수기 때 좀 더 어필을 해서 뭐 좀 더 이제 돋보이게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체험단으로 더 돋보이게 우리가 홍보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거기다 좀 담아주고 우리가 내용을 명령을 질문을 한다거나 명령을 하면 꽤 그럴싸한 우리의 이제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는 답변을 얻는 걸 체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 책에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인풋 중독, 지식의 저주라고 하죠. 사실 이제 지금 뭐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지식이 뭐 지금 과잉의 시대죠. 그런데 우리가 성향이,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저도 처음에 그냥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성향 자체가 그랬거든요.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걸 통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싶은 욕심이 좀 기본적으로 있는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그 부분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걸 인지를 했으면 제가 좀 더 속도 조절을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대로 들여보지 못하고 오로지 트렌드, 최신 기술에 다 따라가려다 보니까 제가 시간과 부의 손실을 얻게 된 거예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부는 제가 뭐 2,800원 이상씩 이제 정말 배우는데, 왜냐면 다 돈이니죠. 뭐 일단 도구의 툴부터 시작해서 이런 컨설팅비, 강의비 뭐 이런 것들, 일단은 그런 게 학습이 돼야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오판한 거죠. AI 자체만으로 보다는 AI를 배우기 위한 여러 가지가 이제 처음에는 단순히 챗GPT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도 나오고, 뭐 이제 프롬프트 다음에 뭐 자동화도 나오고, 뭐 GPTS도 나오고, 그 시대에 맞는 유행을 선도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또 이게 이제 확산되다 보면 저는 또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마케팅도 있고요. 마케팅에 또 챗GPT가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로고를 만드는데도 챗GPT가 쓰여요. 이런 식으로 범주가 그냥 도구에서부터 해서 뭐 브랜딩부터 해서 영역별로 커지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정의하지 못하고 쫓아가기 바빴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되돌아보니까 1년 동안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제가 거기다가 쏟고도 몰랐던 거예요. 매일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불안했었죠. 이게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빨라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것 같은 뭔가 이제 이런 남들이 정해준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죠. 네, 지식의 저주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조금 뒤에 깨닫게 된 거죠. 네. 시간과 비용은 사실 뭐 뼈아프긴 한데, 왜냐면 작지 않았던 금액이었고 시간이었는데, 그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배운 프롬프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바라는 내 안에서 바라보는 가치관과 결국은 나중에 이해 상충이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